열린민주당 지지도가 꽤 높게 나오네요, 윤 실장. 예, 여러 여론조사에서 숫자 잘 나옵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더 올라가고 숫자, 있다. 예,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이걸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면서 예. 더 올라가는 거죠. 예. 좀 더 오를 것 같아요. 더 오를 것 같아요. 예. 열린민주당이 올라가면 더불어시민당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제로섬입니다. 여기 파일을 이제 깎아 먹는 거죠. 아직 시너지 혹은 뭐 마이너스 섬 이런 건 좀 봐야 알겠는데 현재는 제로섬이죠.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열린민주당이 더 좀 주목받는 이유는? 선명해 보이죠. 선명해 보인다?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게 뭐 내용적으로는 민주당이다 하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이제 연합정당이고 예. 또 시민사회 혹은 소수정당 출신들이 1번부터 10번까지고 민주당 출신은 11번부터 17번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비례대표라는 것은 직능 대표성이나 소수자 배려 같은 게 주지 않습니까? 원래도 그런 거죠. 그런 취지로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비례대표는 낯선 사람들이 많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당 이름 보고 찍어주는 거죠. 예, 근데 예. 지금 더불어시민당은 자 청와대 전 대변인 3월 15일까지 청와대에서 일하던 비서관, 조국 전 장관을 장관이라는 게고 부르는 게 어색하다, 형이다, 뭐 이러는 법무부 전 인권국장 이런 분들이 비례 앞순위에 쫙 있지 않습니까? 예. 김의겸, 뭐 최강욱 이런 분들, 예, 황희석. 그래서 뭐. 이미지가 명확하다. 그렇죠. 찬반이 엇갈리는 명단이지만 자 반대는 야당 지지층이나 뭐 중도층 혹은 진보적이지만은 조국 전 장관 이 논란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쪽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른바 조국 지지층, 민주당 강성 지지층한테는 딱 어필이 되는 거죠. 예, 제가 볼 때 이분들이 메시지도 아주 세요. 그러니까 중도라든지 반대층은 버리고 가는 거거든요. 네. 뭐 예컨대 음주운전 논란 같은 것도 뭐 자녀 국적 이런 것도 다른 정당이면 사퇴시키거나 사과하거나 이런 식일 텐데 여기는 뭐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수치가 넘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골수 우리 팬들만 모아도 그렇죠. 몇 석은 나온다 이거로군요. 근데 이제 열린민주당이 잘 되면은 뭐 그래서 민주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끌어오면은 민주당에도 도움이 될 건데 예. 만약에 열린민주당에서 안 좋은 이슈가 나온다면은 그건 또 민주당한테 마이너스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남이다라고 해봤자 뭐 그렇게 봅니까? 예. 열린민주당 구성원들이 우리는 하나다. 총선 이후에 통합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아무튼 열린민주당이 지지도가 올라가면 더불어시민당이 내려가고 그러다 보면 그 11번 이후에 배치된 민주당 그 추천 인사들 떨어질 거 아니에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찬 대표는 그래서 열린민주당 비판하고 선을 긋고 그런 그러니까 거죠. 애초에는 뭐 연대 이런 이야기도 했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민주당 참칭하지 마라 예.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열린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이런 표현 써요. 문재인 대통령 입, 문재인 대통령 칼. 김정숙 여사의 친한 친구 다 여기 있다. 예. 우리가 진짜다. 예. 이런 식이니까 웬만한 선긋기가 잘 안 통한다.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은 어쨌든 다른 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놓고 지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네. 현직 장관이 지난주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그 장관 말로 여권에서 볼 때 네, 우리가 볼 때 열린민주당이 훨씬 더 선명성이 뛰어나서 나도 거기를 찍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이건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현직 장관이요? 네. 예. 뭐 그분의 개인적 판단이겠죠. 근데 이제 기류를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센 사람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고민정, 윤건영, 예. 민주당 후보들, 지역구 후보들이죠. 이 사람들은 나서서 뭐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다. 민주당에 힘 실어야 된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네, 힘을 실어라. 그러면서 뭐 김의겸 전 대변인이나 최강욱 전 비서관한테는 선배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후배가 당황하고 있다. 예. 아름다운 뒷모습에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라면서 말려도 이 가까운 사람들이 말려야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메시지도 점점 세지고 있고요. 어찌 보면 이제 조국 전 장관 그 파란 그 와중에 서초동 집회에 모여 있는 그런 분들을 네. 놓고 경쟁하는 거군요. 지금 그렇죠.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이. 청와대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합니까? 청와대는 못하겠죠, 무슨 말을. 침묵이었죠. 예. 근데 이게 침묵이 암묵적 용인으로 해석되기도 했는데 그 선거법 때문에 말을 못한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에요.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강욱과 김의겸의 출마는
청와대와 관계없는 개인적 선택일 뿐이다. 뭐 이건 정해진 멘트죠. 뭐. 이게 말하자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이게 통할지 모르겠는 게 청와대 출신 수십 명이 자 민주당으로 선거에 뛰어들었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출마 선언할 때도 다 개인적 선택이라고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근데 안 그래도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열린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이나 그분들 얘기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은 모든 질문에 대해 입장이 없다는 것이 입장이다. 네. 그 무슨 입장을 갖겠어요. 그렇죠. 청와대는 어느 당 지지한다. 말도 안 되는 네.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로 볼 때 열린민주당이 이제 각종 정당 토론이나 인터뷰 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메시지는 주로 뭐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언론 일반에 대한 문제 제기, 검찰에 대한 문제 제기, 뭐 수구 세력을 이렇게 괴멸시키겠다, 예. 문재인 정부를 지키겠다 이런 예. 쪽이지 않습니까? 예. 진짜로 문재인 정부를 지키려고 했다면 손혜원 현 의원이나 정봉주 전 의원이 실제로 중도 보수 경제를 중시하는 정당 비례정당을 창당을 했어야죠. 김진호 기자님은 여전히 그런 지론이신데, 근데 그러기에는 그분들이 손혜원 정봉주라는 사람이 경제를 중시하겠다라 하면 그 메시저하고 그러니까. 메시가 제가 말한 대로 맞아요. 하면 확장성 있는데 김진호 기자님은 예. 교과서적 정치를 생각하나 봐. 정봉주, 손혜원 표를 확장하려면 중도 경제여야 돼. 그럼 거기 사람들이 열광을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친조국 검찰 개혁 이래야 거기 열광하죠. 아, 그렇죠. 아니, 정치적인 그런 계산을 따르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진짜 대통령을 위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민주당을 생각한다면 그런 제가 말한 쪽에 정당을 만들고 그런데 효과가 없을 거라니까요. 엎드려도 그런 시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계속 논쟁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지층은 열광하고 반대층은 싫어해서 뭉치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파괴력은 점점 커질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사이다였어요.